전국 소식부터 그 다음 금리, 자영업자들 소식, 그리고 대구 소식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 주간에. 야, 지난주에 유가가 굉장히 치솟았습니다. 거의 다시 80불까지 왔던 것이 다시 90불까지 올라가는 이 기염을 토하는 현상. 왜? 야, 바이든 니 말 안 들을래. 과거 러시아 이 전쟁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현상이 달러 관련해서 동결해버리는 뭐 이런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기를 느낀 중국, 야, 좀 미국하고 거리 둬야 되겠는데, 그 다음 여기 사우디 중동 지역들 달러를 결제하는 사우디, 야, 이거 나중에 우리도 이러다가 또 미국한테 또 발목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네. 어쨌든 좀 배신하고 있다. 감산을 결정하면서 유가가 다시 치솟고 있다. 자, 지금 자동차 기름 만땅이 아니라면 좀 다시 채워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거의 뭐 2,000원이 넘어가던 것이 지금 1,500, 한 50원까지 기름값 본 것 같아요. 그 세금 굉장히 많이 지금 깎아준 상태라서 그 정도 수준인데요. 어쨌든 다시 유가가 치솟고 있는 현상. 그리고 간밤에 나스닥 지수가 폭락했어요. 거의 한 4% 가까운 하락을 했는데, 보면 보통 다시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 하고 유가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어제는 유가는 4% 정도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2018년 같은 위기라는 뉴스의 제목들 지난주에서 말씀드렸는데요. 14라는 숫자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보다 더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요거 유가 관련해서 감산 안 해준 사우디 그것 때문에 따당하는 미국이라고 제목을 살짝 붙여봤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어쨌든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2007년 8월, 그러면 14년, 네, 15년 전, 그때와 좀 비슷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애플의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구글은 그나마 주가 지금 뭐 얼마인가요? 한 100원? 지금 100원으로 바뀌었는데 곱하기 20 하면 되니까 2,000원 수준. 2,000원 수준이면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얘는 많이 3,000원까지 갔다 2,000원으로 떨어졌는데, 알파고 바둑 대결할 때 그때 가격이 1,000원 했어요. 1,000달러. 네, 1,000원 했습니다. 1,000원 했던 것들이 2,000원, 3,000원까지 갔다가 2,000원으로 떨어진 수준까지 왔는데 애플은 여전히 높더라.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애플 가격이 조정받지 아니한 모습을 보고 아직도 뭐 번지점프대 위에 아직 높이 올라가 있다. 네, 가자님 반갑습니다. 야, 정말 핵전쟁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야, 설마 그렇게까지 가겠나? 설마 그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경호 장관 이야기합니다. 이 얼굴 자주 접하게 됩니다. 경제위기 재현 가능성 매우 낮다. 없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매우 낮다. 3, 4억씩 떨어지지만 하락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 자, 파격 할인 제시에도 안 삽니다. 삼성, 하이닉스, 초비상, 반도체, 이거 뭐 슈퍼사이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반도체 수요 급감하면 지금 우리 뭐 수출해서 이익을 내는 부분 중에서 그 상당수가 이 반도체가 차지하는데 얘가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한다. 2008년이 차라리 나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위기의 징후들. 저도 정말 2008년보다 더하지 않을까. 지금 이미 더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지만 또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고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야, 당해보면 느낌 다릅니다. 가격 많이 낮춘 직거래 등장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야기, 서울에 새 집도 안 팔리고 집값이 하락한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은 30억 부르는데 매수자는 25억, 2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 정도 하면은 뭐 지금 뭐 저 정도 거래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강달러의 경제 상황 점검 체계 가동, 여기도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죠. 국가에서는 늘 그랬어요. 부도 전하지만 정치 싸움 한다고 바쁘다. 지금 정치인들 지금 경제 위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에 대해서 뉴스에 나오는 거 잘 못 봐요. 괜찮아 이런 이야기만 들려올 뿐 싸운다고 바쁩니다. 서울 집값 어느덧 18주 연속 하락이네요. 4주 거의 넉 달, 4달째 하락하는 이런 모습. 하지만 장관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전히 높다. 소득 대비 PIR이라고 하죠. PIR. 소득 대비 집값이 18배나 된다. 이 수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과거 일본이 거품 붕괴되던 그 수준보다 살짝 높은 정도 수준. 자,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옵니다. 불황 이후에는 구조조정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 뉴스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 이야기가 나올 때쯤 되면 좀 살벌해질 거예요. 생각보다 살벌합니다. 대출은 받아놨고
끝까지 회사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구조조정이 웬 말인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현상들.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이 멈춰버리는 전국의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97년, 2008년과 다르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의 위기 상황임에는 다들 좀 공감하는 듯한 느낌. 자, 강남 4구라고 불렸던 강동구. 우리 이야기 못 들었죠. 가격 한창 오를 때는 늘 많이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오른다 이야기 나오지만 떨어지는 지역은 뉴스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현상. 근데 생각보다 비율로 치면은 하락률은 얼마 되지 않더라. 수억씩 떨어지지만 얼마 되지 않더라. 자, 8년간 40% 이상 하락한다. 제가 아까 아주 빨리 산다면 2024년 혹은 25년 요 정도 3년. 아주 짧으면 위기가 지나가는데 짧으면 3년, 길면 7년, 8년까지 위기가 가니까 그걸 감안해 본다면 요 부분도 일부 수긍은 가더라. 근데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IMF는 블룸버그 한국 IMF 이후 최단기의 무역 적자. 한국이 또 하나의 또 지표가 되잖아요. 왜 이게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이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냐, 우리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세계 경제에 또 움직이는 방향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달러 값이 너무 치솟더라. 1,400원 밑으로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간밤엔 1,420원 수준까지 다시 재빠르게 반등을 해버렸더라. 이 강달러가 왜 문제냐면 이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 그 다음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 가스요금, 전기요금 안 오르는 요금이 없다고 말할 정도. 영국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한 모습. 파운드 쇼크. 왜 영국이 막 지금 부자 감세라든지 이런 것들 꺼내들면서 재정 확장책을 펼치려고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빵 맞았잖아요. 사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대기업들 법인세 감소 이런 거 우리가 이미 했어요.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가서 그렇지 우리도 많이 해줬습니다 이미. 자, 기초수급자 급증했다. 대구의 통계치를 보면 11가구 중에서 한 가구가 기초수급자였어요. 근데 이 비율이 더 높아졌다는 말은 지금 정말 한 10집 중에 한 집은 기초수급 가구일 수도 있다. 생각보다 복지 비용이 많이 지출될 수 있는 부분. 외환보유랑 공개되고 있던데요. 외환보유랑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외환보유고 볼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 다음 수요 가뭄에 이제 기업들 위기를 거치게 된다. 왜?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 수요는 감소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재고 증가 뉴스도 지난주에 많이 나왔어요. 삼성의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서 태블릿 PC 같은 것들 신제품 개발을 안 한다든지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가격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산업 생산품에만 해당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아파트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아파트에 대입해 보면 아파트에 대한 너무 비싸니까 수요가 감소했죠. 그러니까 매물이나 이런 것들 재고들이 굉장히 증가해가고 미분양도 증가해 나가고 결국에는 얘도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흐름. 그리고 석화업체 중국 경기 둔화로 수요 감소 단기야. 요런 것들 굉장히 규모를 필요로 하는 사업들 중국도 굉장히 대규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원유를 수입해와서 이거 정제를 한 다음에 다시 수출을 해서 이 마진을 먹는 이 구조. 여기에도 좀 나중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의 규모가 굉장하거든요. 자, 일부 단지 계약률 8%. 요 두류 차이하고 살짝 견뎌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린님 제가 그 몇 개월 단위로 하는지는 외환 보유량은 언제쯤 발표되는지 계속 관심 있는 분들은 며칠짜리 발표된다 이런 것들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수수료도 애플 그리고 구글 얘들 앱스토어 수수료도 인상했다. 지금 달러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냥 원화 대비 달러 가치 그 정도 수준. 네, 예고는 없었지만 갑자기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경제 위기 덮쳐오는데 아직 괜찮다는 정부. 괜찮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나중에 물가는 치솟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더라. 기준금리 0.5%만 올려도 대기업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 얘들 무슨 좀비 기업이라 그러나요? 무슨 기업이라 그러나요? 네. 어쨌든 대기업도 금리 근데 0.25% 이미 올리는 거는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기업들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구조조정 찾아올 수 있다. 자, 빅쇼트 주인공 유명한 사람들 다 나와서 2008년보다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부자 감세 영국에서는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했죠. 종부세 감세했죠.
일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없애진 않았지만 일부 감소했어요. 재산세 이런 부분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법인세율 이런 거 줄어들고, 어쨌든 감세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뭐 유가 이런 것도 보조금, 그런 것도 다 감세했죠. 유가 이런 것도 감세했죠. 생각보다 우리도 감세한 부분들이 많더라. 괜히 환율이 치솟는 게 아니더라. 자, 경제위기 아니다? 97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 전기요금 올리는 거, 가스요금 올리는 거, 이거 기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에도, 산업 생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유럽보다 한국이 더 많이 내렸다. 뭔가 외국인들은 알고 있다. 외국인들이 다 팔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외환 보유고는 점점 줄어들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반도체 호황이 좀 끝나간다. 요 부분들이 좀 우리에게 아프게 다가올 수 있고요. 현대차 지금 뭐 미국의 법률 통과되고 이러면서 판매가 감소할 수 있다. 좀 우리에게 전부 다 안 좋은 소식만 다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고난에 2년 덮친다. 2024년 이후 이것도 좀 빠르게 보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몇 년의 시간이 아직 더 남은 것 같다. 되고요. 벌써 우리 1년 넘게 하락했는데 47주면 1년 조금 덜 되네요. 1년 조금 덜 됐군요. 집값이 이렇게나 많이 하락했는데 얼마나 더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아직 시작도 안 한 느낌이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금리 인상 기조 바뀌나 이런 뉴스들이 한두 번 나오면서 지난주에 나스닥이 일부 반등하기도 했어요.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16,000까지 치솟았던 것이 11,000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3,50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다시 이 지점까지 다시 연저점 수준까지 내려오지 않았나 싶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기에 금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 네. 자, 중국이 많이 뭐 다 여러 분야에서 위기를 거치고 있다는 부분, 이 돈을 파느니 차라리 버티기로 나가자 이런 것도 있고요. 대구 집주인들 대혼란, 이러다 신용불량자 될 판, 끝까지 버티라는 글들 간혹 올라오긴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버티기가 쉽진 않다. 유엔까지 나서서 연준한테 금리 인상을 멈춰라,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미국은 이야기합니다.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자, CS 사태 지난번에 제2의 리먼 브라더스처럼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부분 나왔고요. 긴축 완화 가능성 나오면 이렇게 치솟지만 주가가 지도권 했지만 다시 그럴 일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재빨리 다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은 유엔은 이야기합니다. 야야 좀 참아라. 좀 참아라. 금리 인상 좀 천천히 하면 안 될까? 미국은 야 우리가 제일 중요하지. 일단 우리부터 살고 볼게. 라고 지금 하고 있는 분위기. 자, 원희룡 장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기 신도시 야 좀 기다려봐라. 너 좀 기다려봐라. 딴 거부터 좀 해결할게. 1기 신도시 주민들 난리 났고요. 자, 그 다음 직거래 하니까 하락성 증여거래 요거 할 때 좀 참고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가 3억 원 또는 시가의 30% 이상으로 낮게 거래되는 것들, 나중에 이것들 증여로 간주해서 세금 왕창 두드려 맞습니다. 가산세까지 해서 왕창 두드려 맞습니다. 반드시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 종료한다 안 한다 말들은 계속 많지만 일단은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게 비명 일단 소리 질러. 하지만 우리는 갈 길을 갈게. 환율 굉장히 많이 치솟았습니다. 9개월간 30%. 한 1,100원 수준 하던 것이 1,400원 수준까지 올라왔고, 지금은 1,500원 돌파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연말에 미국 기준금리가 2.5%, 지금 우리가 2.5%예요. 근데 여기에서 베이비 스텝이 0.25%를 올린다? 이게 가당치 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0.5%는 이제 당연한 거겠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도 낫다. 그래도 외환 유출 많이 된다. 그래도 우리 달러 많아. 걱정 없어. 안심해라고 하진 와중에 환율은 치솟고 물가는 올라가는. 그러면서 가계의 부담은 점점 더 심해지고 이자도 부담스러운데 물가까지 하니까 가처분 수덕이 확 쪼그라드는 그런 현상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 한미통화 스와프 해달라고 쪼르고 있지만 이 새끼 이 발언 이후에 요 이야기는 조금 들어간 것 같고요. 연준 인플레 대응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경제를 냉각시킬 수도 있다. 냉각되거나 말거나 일단 살고 보자 이런 분위기. 자, 재고 반도체도 좀 안 좋고 전자제품도 좀 안 좋고
자, 가격 서울 지역 구분 없습니다. 지금 뉴스에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떨어지는 지역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아 떨어진다고 하고요. 야, 미국이 계속 압박을 줘가지고 야, 우리 반도체 수출하는 거 한번 보시면은 중국 지역이 그 40.1%잖아요. 야, 너 이쪽에 하지마 이렇게 되면은 살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근데 정치권에서는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자, 중국이 지금 좀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과거에 우리나라 IMF 시기하고 지금 중국 시기하고 견주어 보면 될 정도 시차가 좀 있잖아요. 시차. 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예측했다면 중국이 지금 이런 위기를 겪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나라가 IMF 정도 시절 네, 그쯤이 중국이 겪고 있지 않나. 또 물론 해결은 되겠죠.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 세계 경제를 먹여 살렸던 이 중국이 성장 동력이 바닥났다는 말은 다른 것들 다 위기를 겪잖아요. 얘들 심심하면 제로 코로나. 다 문 잠급니다. 이 경제 허브들 문 다 잠궈버려요. 수출입 관련해서 다 집값이 아니고 가격들 인플레이션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얘들이 싸게 세계 공장에서 막 싸게 공급해주니까 딴 나라들은 뭐 물건 싸게 사서 쓰고 굉장히 이 호황을 누리고 여유를 누렸는데 중국 때문에 안 되겠다.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정리되어서 나오는 것들 한 번씩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값이 킹 달러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몰려와서 부동산 쇼핑을 한다고 언론에서 할 거라고 지난주 지지난주 이럴 때 뉴스가 나왔었는데 막상 데이터가 나온 것을 보면 킹 달러라도 한국 집값 너무 비싸.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외국인 안 삽니다. 외국인은 달러 수준을 본다면은 만약 미국인이 한국에 집을 산다. 그러면 올해 지금 9개월 동안 30% 환율이 올랐으면 환율 30%만큼 이미 일단 집값을 한번 할인받고 요거 그린님이 좋아하는 계산법이죠. 만약 10억짜리 집값이 있다. 그러면 달러로 사면 이미 얘는 30% 할인받고 사는 거예요.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7억 정도 수준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더해서 집값이 지금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아서 8억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 집을 사면은 거의 뭐 반값에 산다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그 정도의 충격인 거죠. 그래도 외국인 안 산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치면 일본도 많이 지금 환율이나 영향 받아가지고 일본에도 좀 많이 산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져 오곤 하지만 어쨌든 한국의 부동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네, 댓글 잠깐만 볼까요? 네, 그린님 IMF 경고 미연준은 0.5 하지 않을까에 하지만 0.75가 합리적인 상황. 네, 0.75 이야기에 지금 무게추가 조금 더 쏠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막 그게 또 유가까지 많이 끌어올리는 바람에 또 소비자 물가가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또 무슨 돌발 상황들이 생길지 몰라요. 근데 왜 좋은 시절 다 놔두고 이 어려운 시기에 집을 사라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시절 오면은 뭐 어떤 게 나와도 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돌고 돌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결정을 굳이 해야 되는가 이런 느낌. 자, 집값 급락 제2금융권 위기로 번지나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상환해야 되는 돌. 이 금융권은 과거에 막 DSR 기준으로 지금은 50%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불과 1, 2년 전까지 70%, 80% 이상 대출 낸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금융권 지금 돈 마련하려고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1금융권하고 2금융권하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많이 더 올려줄게 와서 사라 와서 예금해라 그 현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빚이 많은 나라인가 보니까 국가 부채가 31조 불을 돌파했답니다. 이게 몇 3경인가요? 3경? 상상도 못할 정도의 뉴스. 이 이자만 해도 상당하더라. 자, SK 하이닉스도 어렵다고 하고 레이 달려 유명한 사람들 나와서 다들 어렵다는 이야기. 하지만 우리나라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분위기. 자, 법인세이나 우리 이미 했어요. 그래서 뭐 한 6조 정도 감소했다고 하나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낙수 효과 있다, 괜찮다. 근데 영국은 왜 그랬나요? 영국은 부자 감세한다고 하니까 바로 막 위기 상황들이 막 닥쳐오잖아요. 우리도 보이지 않는 위기가 있을지도 모른다. 언론의 말만 너무 믿고 기다릴 필요 없다. 나왔습니다. 오펙. 지난번에 누군가요? 바이든이 방문했을 때 그래 감산해줄게. 그때 아마 100만 배럴 1일 생산량 기준 100만 배럴
감산한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지 싶어요. 약간 생색내기식. 근데 한 방에 200만 배럴 감산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다시 이거 물가 인상 다시 부채질 합니다. 사우디 압박 주죠. 중국 싼 물건 빨리 안 팔죠. 안 팔죠. 막 심심하면 아직도 봉쇄하고 있습니다. 봉쇄. 계속 봉쇄하기 때문에 이 인플레 막을 길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느낌 계속 듭니다. 자, 한국 배터리 코리아 K 배터리 최고라고 연신 외쳐졌지만 사실상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는 CATL 그리고 2위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21년 LG 에너지 솔루션 점유율이 22%인데요. 지금 13%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약진이 굉장합니다. CATL뿐만 아니고 비아디도 7.8%에서 12%까지. 중국이 우리 시장을 야금야금 다 잠식해서 먹고 있더라. 우리가 일본 시장을 하나둘 잠식해 나갔듯이 또 마찬가지더라. 외환 보유액 많이 감소한다. 요거 그린그린님 요거 뉴스 한 건 있었네요. 9월 외환 보유액 나와 있네요. 197억 달러.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14라는 숫자 또 여러분은 마주하셨습니다. 자, 우석건설 요거 올드메르디앙인가요? 올드메르디앙. 그 아파트 짓는 회사가 우석건설이던가요? 요거 아무튼 부도 아직 최종 부도 처리까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이거 하나가 무너지면 얘들 무조건 연쇄적으로 같이 가더라고요. 얘 하나가 무너지면 그 밑에 있는 하도급 이런 것들 같이 무너지는 이런 현상들 도미노식으로 같이 넘어지더라고요. 수도권 뉴스는 잘 나오지 않지만 생각보다 많이 하락하고 있더라. 호메실 지역 아시나요? 호메실 수원에서 봤을 때 좀 외곽이에요. 이것도 다시 새로운 교통편들이 등장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상당히 외곽 지역인데 네,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9억까지 갔던 것이 5.6억 수준이라면 몇 퍼센트인가요? 9, 4, 36 거의 40% 가까운 하락. 2단 점프했던 애들 아픕니다. 광교 아파트는 18억까지 갔던 것이 14억까지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거 고작 20% 정도 수준밖에 아니거든요. 알른 소리 하지 마라. 20% 정도 수준은 흔하다. 자, 우리나라 적자가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1,500원 가능성이지만 외환위기는 없다. 그 외환위기 없다. 오케이, 인정하고 들어갑시다. 하지만 이 가계의 위기는 어떡할 거냐. 환율이 이렇게 치솟고 물가가 치솟고 유가가 올라가고 이런 와중에 이 가계의 위기는 어떡할 것이냐. 이 자영업들의 위기는 어떡할 것이냐.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23% 정도 되나요? 23% 정도 자영업자. 이 계층의 위기는 어떡할 것이냐. 기업들 괜찮다. 기업들 대기업도 알는 소리하고 어차피 구조조정하고 또 위기는 넘어갈 거예요. 그네들은. 하지만 가게에서는 지금 구조조정 어떻게 하나요? 소비를 무조건 줄인다? 그러면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에게 위기가 다시 전가되는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는데 그 자영업자를 하는 사람들도 일반 가게라는 말이죠. 위기를 같이 겪어갈 수밖에 없다. 네. 네, 이윤주님, 네, 반갑습니다. 그린그린님, 네, 건설사 부도가 일어났군요. 최종 확정은 아니라고 하지만, 조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눈물 머금고 전체를 돌린다든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든지, 요거 간밤이에요. 간밤에, 10시,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 요때, 갑자기 미쳤어요. 요게 갑자기 11,480에서 270 정도 수준, 280 정도 수준까지 200포인트. 약 2%가, 이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분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분봉이네요, 분봉. 1분 만에 2%가 폭삭. 왜? 미국의 실업률 요게,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생각보다 고용 상황이 좋다. 미국 지금 모든 지표들은 망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지표가 한 개 좋게 나오니까 이렇게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는 현상. 11,500선까지 있던 것이 지금 여기 제가 중간에 한번 캡처하고 잠을 잤네요. 어제 캡처하고 잤는데 아침에 눈 떠서 보니까 이게 거의 마이너스 4% 정도 수준까지 거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가는 나홀로 상승. 유가는 나홀로 4%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미국 너희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미국은 너희 다른 나라 환율 킹 달러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 망하거나 말거나 일단 난 내 살 길 살겠다. 미국 너희 안 주겠다. 벼르는 세력들 나머지 다 같이 죽자고 달라드는 미국. 이런 형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국적인 소식, 세계적인 소식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